오늘은 HTS, MTS 중에서 MTS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캐치로또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매매를 할 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나은 기준점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휴대폰으로 저는 매매를 자주 안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업 투자자를 제외한 우리 직장인 매매자들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실 때 저런 차트를 이용을 하면 그것도 상당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캐치로또 회원님의 휴대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면 일목균형표에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이런 부분들 차표하고 강세 약세를 집어넣어서 저렇게 흐름을 상승 패턴과 뭐 이런 패턴을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삽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그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회원님 화면에서는 주가봉 차트하고 뭐 이동평균선 차트하고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하고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으셨고 강약세 구간의 강세 구간과 약세 구간을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서 MACD나 뭐 이런 부분을 매수 매도 시그널 같은 것들을 집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를 이용을 하면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을 할 그런 뇌동매매가 조금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휴대폰 매매 자체를 잘 않고 아침장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후행스팬을 기준선 우리 베개의 안전선처럼 생각을 하고 기준선을 가지고 돌파 매매 같은 거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차트 설정이나 일봉에서의 차트 설정과 3분봉이나 1분봉에서의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익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지표들을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휴대폰 매매에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공해주신 캐치로또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계속 동영상 핸드폰을 찍었는데 이게 휴대폰을 찍는 거는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좀 상당히 어설픈 점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연습을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복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누르고 저렇게 차트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지금은 1분봉으로 저는 열어놓고 시가와 피보선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돌파를 하면 사고팔고를 박스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표라는 거 지금은 1분봉의 지표예요. 1분봉 지표에 이평선 거래량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봉이나 분봉 뭐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그 작업을 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상이 지금 보면 1분에다가 차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1분봉에 이렇게 세팅이 위아래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밑에 뭐 이런 시그널 차표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일봉이나 뭐 3분봉이나 이런 걸 열어놓고 해당 라인에 그 체크를 하면 지금은 1분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없애는 거는 또 1분봉 내에 있는 작업을 볼린저 밴드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럼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1분봉에서는
이렇게 기가 이평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 볼린저 밴드를 체킹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1분봉에다가 이렇게 1분봉에다가 중심선을 뭐 3포트로 해서 1분봉에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건 아니고요. 예, 밖으로 좀 나가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라인을 중심선을 남겨놓고 포트를 3포트로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색깔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주가 봉 차트하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라인을 중심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상한선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 뭐 이거는 뭐 상한선이죠. 이 상한선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안 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봉상의 상한선을 저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의 지표가 열려 있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표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차트에 좀 속도가 느리네요. 속도가 이 차트 휴대폰 MTS 차트에 이렇게 뭐 지표를 수식이나 지표 화살표 등을 넣을 때 차트를 열어서 왼쪽에 있는 지표를 누르셔 가지고 일봉이나 1분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 해당 분봉이나 일봉의 지표들 일목균형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나 뭐 엔벨로프 선이나 피보 선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객관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기 전에 맨날 그냥 기본적인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지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매매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런 3분봉에 만약에 3분봉에다 가신다고 하면 3분봉에다 놓고 3분봉에 표시가 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을 해서 그 지표 자체를 가지고 돌파를 했을 때 매매를 하고 뭐 하락 돌파를 했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매도를 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봉의 전환선과 선행 스팬을 이용한 투자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보셔라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분봉에다가 저렇게 선행 스팬 2를 표시를 해 놓으면 주가가 저기 선행 스팬 2를 뭐 끼고 돌파를 하는 경우에 매수를 하고 하락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들을 분봉에다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맞지를 않아서 지표 초기화도 시키고 하는 작업을 막 하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이 계시면 차트를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할 때 기준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봉에다 놓고 지금 일봉은 제가 선택해 놓은 박스 라인만 보이고 있는데 일봉에다 놓고 저렇게 뭐 매물대나 이동평균선이나 엔벨로프나 이런 것들을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하고 라인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일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봉상에 지표를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면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를 눌러서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간만에 해서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엔벨로프를 일봉에다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왼쪽에 있는 지표를 누르셔가지고 다운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일봉상 표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봉상에 내려받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초기화도 시켜보고 별걸 다 하는데 지금 보면 내려받기를 안 해서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물대 차트도 다 초기화를 시키고
표시를 해보는데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간만에 해서 그러는데 지금 라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게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일봉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표를 지금 누르셔가지고 표시를 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신호 검색을 표시를 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봉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일목균형표를 체크를 했고 또 거래량을 체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신호 검색에서 뭐 CCI나 뭐 DI 플러스나 아니면 MSCD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그걸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일단은 지표를 누르고 일봉상에다 표시하고 싶은 그런 조목조목 기술 지표를 체킹을 해서 저기 보면 저렇게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내리받기를 하셔야 돼요. 내리받기를. 지금 표시를 못하고 있는데 하도 오랜만이라 저도 오랜만이라 그래요. 지금 3분봉에는 잡표시가 돼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표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뭐 내려받기를 하든지 저장을 누르시고 막 그래야 돼요. 저렇게 3분봉에다가 저런 것들을 표시하고 싶다 하면 다 체크를 해서 저기 위에가 아니고 저기 아닙니다. 저 자꾸 내려받기를 눌러야 되는데 엉뚱깽뚱한 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장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MTS로 매매를 잘 못해서 평상시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일봉에도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걸 체킹을 하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저 지표를 눌러가지고 일봉을 누르고 아니면 3분봉을 누르고 아니면 1틱을 누르든지 표시하고 싶은 일봉에 표시하고 싶은 거를 지표에서 체킹을 하면 저렇게 전체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확대한 거고요. 저거는 자 이렇게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표시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표시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 이동평균이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봉에다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내가 표시하고 싶은 것만 체크해서 저장을 누르면 그 부분만 체킹이 됩니다. 자, 지금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밑에 시그널들이 너무 많아서 표시가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표 설정을 눌러서 뭐 지표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일봉이나 3분봉에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킹을 하면 그 1분봉이나 3분봉이나 그런 데 체킹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눌러서 아니면 또 톱니바퀴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표 하나하나에다가 그 시그널들의 색깔이나 선 색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그 해당되는 지표에 들어가서 저 톱니바퀴를 눌러서 해당되는 지표 1을 눌러가지고 해당되는 지표 이동평균선 말고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의 색깔을 라인 설정을 지금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전환선하고 색깔을 좀 두껍게 해서 선행스팬 2하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누르면 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선행스팬 2가 파랗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백야의 안전선처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따라 올라가는 저런 건 상한가 추적 라인처럼 사용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백야의 안전선처럼 저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2를 안전선처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상한가 추적 라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라인이나 화살표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우리 MTS로 매매를 하실 때 기준으로 참고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은 하단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호 검색을 누르면 화살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DI 플러스 상향 돌파하는 거랑 시그널, 뭐 소나나 이런 것들 그리고 RSA로 매수를 하는 포인트점 그런 것들도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까지 표시가 되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기 보면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3분봉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서 저런 시그널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MTS 매매하는 거
지표와 화살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캣지로또 의원님 직장인 매매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기준을 삼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괜찮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장인들 매매하실 때 기준 지표 사용하는 것도 버릇을 들이면 우리 복귀 매매의 기계적인 매매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설정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